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와, 오늘 강의실이 꽉 찼네요. 다들 어려운 주제인 거 알고 오셨나 봐요. 자, 오늘은요,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꼭 한번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주제, 바로 개방경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볼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열심히 외웠던 정책들이 국경만 넘어가면 왜 완전히 목통이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슈퍼파워를 갖게 되는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을 바탕으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 혼자만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아주 똘똘한 우리 학생 2명도 함께 했습니다. 민중군, 서현양, 반가워요.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여정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거예요. 먼저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세상에선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몸풀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엔 환율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변동환율제 세상과 환율을 그냥 딱 묶어버린 고정환율제 세상, 이 두 개의 평행세계를 넘나들어 볼 겁니다. 진짜 재밌는 건 똑같은 정책을 썼는데 한쪽 세계에선 영웅이 되고 다른 쪽에선 그냥 바보가 된다는 거죠. 그 엄청난 반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딱 박아드릴게요.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제정책은요, 뭐랄까 온실 속 화초 같은 거였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돈이 돈다고 가정한 폐쇄경제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경 너머로 돈과 물건이 정신없이 오가는 거대한 정글이죠. 바로 이 개방경제라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 딱 추가되는 순간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정책 카드들의 힘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민중군, 폐쇄경제랑 개방경제, 이걸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딱 하나만 꼽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무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중요하죠. 하지만 정책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더 무서운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 즉 자본입니다. 개방경제에서는요, 이자율이 0.1%만 차이 나도 전 세계의 돈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거나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요. 바로 이 자본이동이라는 녀석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규칙을 바꾸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장의 힘에 환율을 그냥 다 맡겨버리는 세상, 변동환율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달러 가격이 주가처럼 매일, 아니 매 순간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바로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통화량을 쫙 늘리는 통화정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카드는 변동환율제라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자, 이 연쇄 반응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먼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요. 그럼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자, 그럼 국내 이자가 별 볼 일 없어지니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갑니다. 이게 바로 자본 유출이에요. 그럼 모두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죠. 즉 환율이 급등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물건이 갑자기 막 반값 세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수출이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처음 의도로 했던 경기 부양 효과에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출 잭팟이라는 보너스가 더해져서 정책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총수요 AD 곡선을 한번 보세요. 원래 정책을 쓰면 오른쪽으로 한 번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 갔다가 거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죠. 첫 번째 이동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생긴 효과고요. 이 두 번째 점프가 바로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효과가 그냥 2배로 뻥튀게 되는 거예요. 결론, 변동환율제에서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슈퍼파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선수를 바꿔보죠. 중앙은행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는 재정정책은 어떨까요? 정부가 막 대규모 다리를 짓고 도로를 닦으면서 돈을 푼다고 해봅시다. 서현양,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에도 통화정책처럼 슈퍼파워가 나올까요? 왠지 표정을 보니까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다는 눈치인데요. 맞습니다. 예리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고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돈을 쫙 빨아들이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럼 전 세계의 한머니들이 이걸 보고 한국 이자율 높네? 돈 벌 기회다 하면서 막 물려들겠죠. 이게 자본 유입입니다. 자, 그럼 모두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고 하니까 우리 돈 가치가 치솟고 환율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마지막이 문제예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수출품 가격이 엄청 비싸져서 해외에서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마치 정부가 경기에 불을 막 지피고 있는데 환율이 와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격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요. 정부가 돈을 써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힘껏 밀었어요. 그런데 강해진 원화 가치 때문에 수출이 줄면서 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살짝 되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정부는 엑셀을 밟았는데 환율이라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린 셈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구축 효과라고 불러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 기미 새버리는 거죠. 자,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평행세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정부가 갑자기 지금부터 우리나라 환율은 무조건 1달러에 1,300원, 절대 안 움직여! 이렇게 선언하는 세상. 바로 고정환율제입니다. 바로 이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규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고정환율제가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우리는 1달러에 1,300원이라는 환율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걸 위해서라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사거나 팔겠다라고 약속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때로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반대 정책을 써야 하는 뭐랄까 스스로 발에 족쇄를 채우는 셈이 됩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어요. 민중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이자율이 떨어지고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려고 하겠죠. 거기까지는 변동환율제랑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원화 가치가 1,300원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중앙은행은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외환시장에 뛰어들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막 사들여야만 합니다. 잠깐, 근데 중앙은행이 원화를 사들인다? 이게 무슨 뜻이죠?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다시 걷어들인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경기를 살리려고 오른손으로 돈을 풀자마자 환율을 방어하려고 왼손으로 그 돈을 그대로 다시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 허무한 결과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총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봤자 환율 방어하느라 돈을 다시 걷어가면서 곡선이 그냥 제자리로 착 돌아와 버립니다. 말 그대로 헛쓰고만한 셈이죠. 결론, 고정환율제 아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냥 아무 힘도 못 쓰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중앙은행의 카드가 완전히 무력해진 이 세상에서 과연 정부의 재정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 정부가 돈을 쓰니까 이자율이 오르면서 이번에는 원화 가치가 막 오르려고 합니다. 환율이 1,300원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자, 약속을 지켜야 하는 중앙은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반대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겠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원화를 판다는 건 맞습니다.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의미예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더 풀어주면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프 보세요. 정부 지출 때문에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한번 갔는데 중앙은행이 돈까지 풀어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아주 저 멀리까지 날아가 버리죠. 정부가 처음에 썼던 돈보다 훨씬 더 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야말로 슈퍼 재정정책의 탄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의 평행세계를 넘나들면서 벌어진 일들을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환율제도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정책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지 한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 표가 오늘 강의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보세요. 변동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인공이고 정부의 재정정책은 그냥 조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고정환율제로 딱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재정정책이 주인공이 되고 통화정책은 그냥 엑스트라, 존재감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어떤 환율제도를 선택하느냐가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손에 어떤 무기를 쥐고 싸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세계를 여행하면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들 머릿속에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개방경제에서 정책 효과를 결정하는 건
정책 그 자체가 아니라 환율 제도다. 둘째,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변동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짱이다. 셋째, 환율이 딱 묶여있는 고정환율제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환율 제도를 선택하는지는 그냥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정책 툴킷 자체를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경기가 좀 불안하고 어려울 때 정부와 중앙은행 중에서 과연 누가 가진 카드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여러 경제 정책들을 한번 평가하고 분석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